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제어 개요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10년간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중에 공정제어 관련된 개요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지난 그 10년 동안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3회까지 다 넣었거든요.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중에 공정제어 개요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이 정도 나왔다 이거죠. 어떤 때는 뭐 두 번, 세 번 나오지만 어쨌거나 해마다 한 번씩,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맞추기 쉬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문제들을 풀어보겠다 이거죠. 자, 첫 번째 2007년도부터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보이시죠? 네. 보이면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써서 한번. 자, 첫 번째 화학 공정에서 공정 제어의 필요성, 공정 제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객관식 문제에서 거리가 먼 거는 약간 답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는 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공정제어의 필요성이란 건 뭐냐? 제어라는 걸 왜 합니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게 잘 조절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생산성도 향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시면 균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래서 질을 향상시킨다. 제어가 하는 목적 중에 하나죠. 안전사고 예방한다. 마찬가지죠. 어떤 안전한 범위에서 운전할 수 있게 제어를 잘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생산비 절감. 에너지를 절감하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런데 4번 공장 운전의 무인화를 위해 필요하다. 자, 물론 제어가 무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 공장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아직까지 화학 공장은 무인화가 어렵고 그 무인화를 위해서 제어를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다라는 거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73번 열전대 중 가장 높은 온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열전대는, 그러면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열전대 서머커플은 다양한 타입이 있다 그랬죠. 그 타입이라는 거는 이 금속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백금하고 여기 라듐, 백금과 라듐을 몇 대 몇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0에서 1700도, 0에서 1600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그렇게 조합되는 거를 우리가 B타입, R타입, K타입. K타입은 크롬과 알루미늄이 200에서 1250도라 이거죠. 근데 가장 높은 온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백금과 라듐의 역할에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뭐 가장 낮은 게 뭡니까? 구리와 요 컨스탄탄이 가장 낮은 범위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거를 제어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도로의 차선을 유지할 때 일종의 방향이 되겠죠. 그럼 방향을 우리가 할 때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대신 자동차의 핸들은 우리가 이 제어 변수인 차선을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조작 변수가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핸들을 돌렸을 때 결국 방향이 바뀌게 하는 그런 밸브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차바퀴가 되는데, 차바퀴하고 핸들은 지금 같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답은 조작 변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 등 기계적 변이를 제어량으로 해서 운전장치의 운항장치의
주로 사용되는 제어기구는 무엇인가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서버 제어기구가 되겠다 이거죠. 왜 그러냐? 변이 계속 변화하는 양이라 이거죠. 타겟이 물체의 위치가 계속 변하도록 이렇게 설정치를 변하고 그걸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제어 동작을 우리가 서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반면에 레귤레터리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 외란이 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 동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서버 제어라는 거는 이렇게 설정치, 이 제어 컨트롤 루프에서 설정치가 이렇게 변하면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제어 변수도 변하게 만드는 거라 이거죠. 자, 그다음에 76번. 요거 어렵죠? 어렵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고 76번. 그다음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문제라 이거죠. 뭐라 그러냐면 에어 투 밸브, 에어 투 오픈 제어 밸브가 사용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자, 에어 투 오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에어가 들어오기 에어 투라는 건 에어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에어 투 에어가 들어와 가지고 뭘 하냐면 밸브를 연다는 거거든요. 그럼 밸브가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 이거죠. 그럼 평상시에 닫혀 있는 게 안전한 경우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찾으면 되겠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3번. 반응기의 발열을 일으키는 반응 원료. 그럼 반응 원료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어가 시작되면 열어 가지고 발열을 시작하게 만든다 이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비정상 상황에서 에어가 차단됐을 때 이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발열 반응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에어가 안 들어오고 이상 상황에 의해서 에어가 차단됐을 때 그때 바로 이 밸브가 잠겨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에어 투 클로즈는 평상시에 열려 있어서 에어가 들어오면서 잠그는 거고 에어 투 오픈은 평상시에 닫혀 있어서 에어가 들어오면서 제어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이 밸브가 열리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장 탱크 내 위험 물질이 증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뭐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 열교환기의 냉각수 유량을 흘러가지고 얘를 증발을 못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럼 평상시에 제어 동작을 안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항상 열려 있어야 안전하다 이거죠. 물질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뜨거운 물이 계속 유지돼야 응고를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열려 있는 거고요. 부반응 방지를 위해서 뭐 공정 유체를 신속히 냉각시켜야 하는 열기관기의 냉각수. 그래서 열기관기의 주로 냉각수가 뭐 이런 역할을 한다. 냉각수는 항상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거죠. 서버 제어 이제 반복되죠. 지금부터는 자 기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기출 문제 중에 어떤 이 섹션에서는 매년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섹션에서는 계속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서버라는 건 뭐랬죠? 설정치가 변화할 때. 그럼 레귤레터리 제어는 외란이 변할 때. 그러면 이제 서버 제어 중에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설정점의 변화와 제어 변수와의 동작 관계이다. 이게 답이라 이거죠. 부하와 제어 변수 이건 레귤레터리 컨트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문제를 만들기 위한 뭐 얘기시니까 필요 없고요. 74번 공정의 제어 성능을 적절히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아닌 것의 밑줄을 쳐놨죠. 자, 그러면 제어 성능에 장애가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문제가 뭐라 하냐면 측정 변수와 피제어 변수의 일치. 측정 변수와 피제어 변수의 일치는 뭐냐면 제어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측정 변수를 피제어 변수와 일치가 되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열교환기의 출구 온도가 내가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 변수인데 그거를 측정하는 그 변수가 항상
일치를 해줘. 센서가 고장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방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어 밸브 조작을 했는데 무 반응, 밸브를 움직였는데 유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어에 장애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공정 운영 사항에 제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장애가 되겠죠. 더 조작을 하려고 해도 제약 때문에 못 움직인다 이거죠. 그리고 공정의 지연 시간, 변화를 줬는데 변화가 반영되는데 상당 시간이 걸려가지고 동작에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다 이거죠. 자, 중류탑의 일반적인 제어에서 공정 출력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공정 출력 변수 또는 피제어 변수 또는 제어 변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변수라 이거죠. 그러면 중류탑에서 제어하려고 하는 변수는 뭐냐? 자, 중류라는 거는 물질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리하다 보니까 나오는 유출물의 조성, 위아래로 어떻게 분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조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제어하려고 하는 변수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분리라는 거는 어떤 압력 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중류탑의 압력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게 또 제어하려는 변수라 이거죠. 그리고 나오는 그 프로덕트, 유출물은 위에서 나오고 잔류물은 아래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라고 했을 때 나오는 잔류물의 유속, 이것도 당연히 그 공정 제어 변수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환류비,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오류가 있는 문제거든요. 왜 오류가 있느냐? 이 환류비도 뭐 공정 변수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출력의 제어 환류비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리플럭스를 조작한다든지 환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의도로 냈느냐?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뭐냐? 센서가 사용되지 않는 변수, 측정하지 않는 변수가 뭐냐 이거죠. 공정 제어 변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제어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유출물, 요 조성, 어널라이즈가 필요하다 이거죠. 압력, 뭐냐면 압력 측정을 한다 이거죠. 유량 측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요 환류비, 저 환류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된 값이라 이거죠. 환류비는 센서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계산식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이 두처치기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산식이란 뭐냐? 들어오는 피드 대 리플럭스의 양, 요거를 B를 계산한 거, DCS 상에 요거를 그 측정하지 않는 거라 해서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문제고요. 예.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문제는 없어졌다,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설정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외부 교란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조종 제어냐 서버 제어냐 할 때 조종 제어다라는 거죠. 외부 변환선은 없고 설정치 변한다 그러면 설정치 추조종 제어고, 몇 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교란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설정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거는 조종 제어다라는 얘기죠. 뭐 그리고 뭐 공정의 동적 모델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측 제어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어드밴스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열전대와 관계 있는 효과,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 좋은 문제가 아니느냐? 자, 열전대라는 거는 서머커플을 얘기하는 거. 서머커플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쪽에 금속 하나, 이쪽에 다른 금속 하나를 이쪽에 뜨거운 점, 이쪽에 차가운 점 연결해가지고 결국 뭘 하냐면, 이게 레퍼런스 차가운 온도 대비 뜨거운 거,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온도 차에 의해서 뭐냐면 여기 나왔죠? 각기 다른 온도에서 유지되는 루프에서 다른 전도체를 쓰면 거기에 의해서 전류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도 차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 그런 걸 알아낸 게 C백이 알아내서 C백 효과라 이거죠. 그걸 이용하는 게 서머커플 아닙니까? 그럼 열전대가 가장 관계가 있는 거는 C백 효과로 나와야 되는데 C백은 나오지도 않고 다른 것들만 나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C백이 없기 때문에 좋은 문제는 아닌데, 자, 그러면 C백 효과가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는 온도 측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에 의해서 전류차가 생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외부에 기전력을 줬을 때 거꾸로 온도가 냉각된다 이거죠. 이렇게 시베 효과가 반대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펠티어라는 사람이 만들어 펠티어 효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기는 이 기전력과 그 다음에 요 온도 차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해서 요거를 저희가 이 톰슨 효과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전력과 온도 차는 선형 관계에 있다. 이게 톰슨 효과. 어쨌거나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냐면 열전쌍과 관련이 있는 이 효과, 요거를 나타낸다 이거죠.